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운송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유소홀딩스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유소홀딩스가 좋은 실적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지켜봐야 되는지를 중점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유소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순수 지수 회사이기 때문에 이 사이버 로지텍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매출의 80% 이상 영향을 주는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에 대한 내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유솔린스의 차트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차트를 보시면 저점 부근대로 이렇게 주가가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등 전략들을 짤 수가 있을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지켜볼 수 있을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소홀딩스 같은 경우는요, 자체 사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순수 지수 회사로 종속회사 이 사이버 로지텍과 이 뉴스 로지스틱스를 이렇게 지배를 한다라고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 95% 이상이 물류 관련 매출로 되어 있고요. 이 주력 자회사는 사이버 로지텍과 뉴스 로지스틱스입니다. 이게 지금 보이시는 것이 사이버 로지텍인데요. 이 사이버 로지텍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프로세스에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사이버 로지텍이 유세 로지틱스에 오퍼스 D&D 솔루션을 구축을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간단하게만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오퍼스 D&D입니다. 오퍼스 D&D는 편리하게 컨테이너를 좀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해운 항만 물류 IT 전문 기업 사이버 로지텍이 이제 일본 물류 기업 유센 로지스틱스에다가 이기한 오퍼스 D&D 솔루션을 구축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어떻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제가 계속 추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자회사 같은 경우는 유수 로지스틱스인데, 간단하게 뭐 해상 항공 포워딩이라던가 아니면 이커머스와 프로젝트 화물 등 물류 서비스 솔루션을 좀 제공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소홀딩스에게 가장 매출액의 변동을 크게 주는 요인이 바로 SCFI입니다. 사실 글로벌 화물 물동량보다는 국제 해상운임 지수가 매출액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와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상관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난 10년 동안 유소홀딩스의 매출액과 SCFI죠. SCFI 지수의 상한 계수를 분석을 해본 결과 상한 계수가 0.8로 나오기도 했다라고도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때 추가적인 실적 성장을 위해서 지켜볼 포인트는 바로 이 SCFI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이 SCFI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SCFI 같은 경우에는 이 13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그러다가 14주 만에 조금 소폭 하락 전환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속해서 SCFI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소홀딩스가 좋은 실적을 낼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 저희가 좀 함께 살펴보면은요, 이 현재 이렇게 오르고 있는 이유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견조한 물동량과 이 후티 방울의 선박 공격 방식 변화로 인해서 이 홍해 이 통행 리스크까지 좀 상승 요인을 더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유럽, 미국 등 모든 노선의 운임이 최근에 좀 많이 오른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4월 초 운임 대비 2배 수준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주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 홍해 사태에 따른 선박수 부족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홍해 사태로 인해서 글로벌 선사들이 이 수에즈 운하 대신에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이렇게 우회를 하는데, 한눈에 봐도 이 거리가 굉장히 긴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운항 거리가 늘어났고 선복 부족한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따르면 5월 기준으로 3대 주요 얼라이언스 선사의 25개, 아시아, 유럽 노선 투입 선박이요 36척이나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이 총 선봉량의 현재 얼라이언스 노선을 유지하기 위해 총 필요한 선봉량의 9.6%가 저랑하는 것과 같은 숫자라는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미국과 중국 이제 무역 전쟁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8월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미국의 관세 부과가 이거가 되면서 미국향으로 중국발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오늘 8월부터 자국으로 들어가는 전기차를 25%에서 100%,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25%에서 50% 등 일부 중국산 수입품의 관세 인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제재를 피하려고 중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선 계약을 선점을 하면서 미국향 해운 운임도 이제 좀 상승하는 것들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5월 북미 컨테이너 수입량 같은 경우에는요, 전년 대비 11.9%나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죠. 또한 상하이, 이 칭다오 등 중국 주요 항만에서도 선박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 항만 혼잡이 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하반기에도 이러한 운임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이유가 손복 부족 현상으로 통상 3분기에 원래 시작되는 성수기가 먼저 시작이 됐고 이 선복 공급이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지켜볼 포인트가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지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소홀딩스에도 좋은 실적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향후 실적 기대 요인에 대한 내용들 함께 살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 차트적인 부분 함께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근대에서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전 저점 부근대가 있죠. 금일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부근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근대를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하락 추세 이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근대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긍정적인 전망들 소폭 기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면들에 힘입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전에 지지 라인이었던 부분이 이탈하면 저항 라인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돌파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앞서서 저항받았던 장기 이평선 621선을 돌파하면서 추세가 전환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유소 홀딩스의 이 특징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 실적 성장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지켜봐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